힘이 알이 떨어지죠. 물렁물렁해져요. 네. 칼슘도 없고 3월에 봄비가 오면은 노란 고무줄이 아스팔트에 있으면 그것이 지렁인 줄 알고 단백질을 원 먹기 때문에 먹습니다. 이거 먹으면 이거 꿀꿀하잖아요. 근데 소화를 못해서 도로 토해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철새 홍보관 관장이면서 예. 또 조류생태학 박사님이신 예. 김성수 관장님을 모시고 울산 철새에 대한 울산 철새의 전반에 대해서 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철새란 그리고 울산 철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20년째 지금 하루같이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고요. 예. 저도 뭐 태화강 늘 매일 아침에 늘 뭐 보면 나가서 하시니까 늘 예, 만나기도 하는데요. 예. 김성수 관장님께서는 뭐 울산에 오신 지는 한 25년째 됐고, 예. 근데 울산의 철새에 대해서 또 관심을 또 가지고, 예. 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박사학위까지 따셨어요. 예. 대단합니다. 조류 생태학 아무나 할 수 없는 조류 생태학 박사학까지 예. 하시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철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제 그 어릴 때 철새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다시 말해 동물, 뭐 식물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학은 72학번인데 그 당시에는 중화학공업이 굉장히 이렇게 인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내뿐만 아니라 전부 다 부모의 근거에 강한 근거에 가지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화학원가를 제가 진학을 했죠. 근데 뭐 제가 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다 맨날 이 계속 미리 남았죠. 미리 남아 있다가 인생이라고 하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울산에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민단체 해가지고 새를 좋아하니까 새를 조사를 하고 하다가 이래 보니까 어떤 계기에 그 대구에 있는 그 경북대학교 박희천 교수님이 이 전공입니다. 예. 근데 96년도에 그 구미에 독극물로 해가지고 제두루미가 한 30몇 마리 죽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쭉 연구를 하시다가 어느 날 국제 학술 세미나, 두루미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학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문화 예술적인 걸 좀 가미하자 아마 이래 됐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울산 학춤을 추니까 신문에 서치해가지고 보니까 학춤 중에서도 우리나라 몇 개 있지만은 또 울산 학춤이 참 보기가 좋았는가 봐요.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한 그 계기를 해가지고 외국사람한테 보여주니까 뭐 인기 있죠. 이거 어디 거냐 울산 거다. 울산에 특히 이제 공장이 많으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저 새가 맞느냐 이래 되는데 그걸 무사히 그 행사를 끝나고 울산에 와가지고 있을 때 그 교수님한테 인사를 한번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정화하면 어떻게 하느냐. 울산에도 옛날부터 새의 도시인데 그 이름이 학성이니까 학의 도시인데 그거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조금 미래 있는데 내가 그때 나이가 좀 됐어요. 근데 할 수 있겠나. 대참문 넣은 게 이제 뭐 기초는 된다 하니까 그래서 그 진학을 하게 됐죠. 그걸 해가지고 쭉 이제 계속 한 10년간 네. 또 이 학계 동에는 좀 오래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석사 논문이 대구 신천에 나는 뱁새 영양. 그게 도로가 단절되면은 뱁새가 이동을 못 한다. 그래서 이동하게끔 해가지고 신천에 갈대밭에 뱁새가 나타나야 그 건강한 강이다. 우리 세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계획이 있듯이 이제 이런 연주를 해가지고 10년간 하면서 또 학에 대해서도 전공을 했습니다. 일본에 오카야마에 가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논문은 이제 우리 울산에 학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논문을 쓰면 좋겠다. 그래서 태양에 도래하는 그 떼까마귀와 백로의 기상에 따른 행동 변화 이 논문 주제를 잡았어요. 박사학위 논문이네. 네, 기상에 따른 행동 변화이기나 이게 360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구름 낀 날, 해 뜨는 날, 비 오는 날, 안개 낀 날, 눈 오는 날, 헌데 어떻게 행동 변화가 일어나냐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 데이터만 나온 것도 13년째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된 계기입니다. 그렇네요. 예. 야, 참 대단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뭐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뭐 한 게 아니라 네. 원초적인 소스를 그렇습니다. 가질 수밖에 없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문 제목을 잡았네요. 예. 석사 논문은 대구 쪽이고, 대구 백세. 박사학위는 울산이고. 예. 그렇게 지금 뭐 한 2002년도부터 이제 예. 하셨다고 하니까 한 예. 20년째가 지금 넘었는데, 예. 특별히 뭐 울산 철새, 울산 철새는 과연 뭐 좀 특성이랄까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있습니다. 예, 예. 울산 철새가 물론 때까마귀는 이제 한 2000년부터 서서히 개체수가 늘어나겠지만 특히 울산 가면은 그 지명에서 우리 울산이 어떤 새가 돋보이냐 이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울산에 보면 학성이라 하는 지명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성교, 학성초등학교, 학성중학교, 학성고등학교, 이 학성대학교까지 있으면 참 좋는데 그렇죠. 학성공원, 학성공원. 근데 학생 들어가죠. 그럼 무학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무동, 해학, 비학, 항남, 학서, 학산. 학산동. 예. 네. 굉장히 학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이래 학자 들어가 있으니 별로 보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조금 더 확대시키면은 우리 지금 영남 알프스라 하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산이 그래도 봉우리가 뭐 1000 이상 되는 게 한 10개가 있는데 산이 많으니까 울울창창하다 이거죠. 숲이 많으니까 그 물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라든지 무슨 늘 사진 내려오는 물들이 강을 이루죠. 중심강이 태화강, 동천강, 서천강, 내왕강, 외항강, 해화강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제일 큰 것이 백리를 하니까 그 밑에 하류에 대적층을 만들죠. 네. 습지가 굉장히 큽니다. 습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삼삼평야, 그 다음에 뭐 화창이라든지 화자 들어가는 게 또 많이 나옵니다. 굴화부터. 그 다음에 모화. 그 다음에 우리 이 태화강 하구에는 동천과 서천, 그 태화강이 만나는 데는 기수역이라 해서 삼각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지형적인 효과가 크죠. 그것이 변천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습지가 되다가 습지가 되니까 학이 많이 날라오죠. 네. 그죠? 습지의 대표적인 새가 학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터새로 살았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환경이 맞지 않으면은 철새로 바뀌기도 합니다. 철새가 자리를 잡으면 터새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환경이 안 좋으면은 왔다 갔다 이동해가지고 사는 게 낫겠다 싶으면 철새화 되죠. 이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염전이 생겼죠. 농경지 생겼죠. 비행장 생겼죠. 지금 도시화 됐다 아닙니까? 네. 그게 그 새들과 우리 울산 사람들의 본토 사람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밀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산다 하니까 학생도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울산의 특징은 공업단지를 하지만 울주군에는 굉장히 농경지가 많습니다. 또 그래 되다 보니까 수조류 거기는 물에 사는 새 동물도 오고 그 다음에 농경지라든지 이런 데 밭에 오는 무새 육지새도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육지새는 떼까마귀, 그 다음에 수조류, 물새는 백로류하죠. 한 7종이 되니까. 네. 강이 건강하니까. 이제 강이 건강한 만큼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 울산의 그 도시의 이제 그 조류의 특징을 하면은 세 가지. 과거의 새 두루미, 현재의 새 떼까마귀가 백로인데, 겨울의 새 떼까마귀, 여름의 새 백로류. 아주 그 소처의 새 바퀴 같이 딱 안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네, 그죠? 예, 그래서 이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우리 울산이 강, 그 다음 농, 이런 것이 건강하다 하는 지표가 됩니다. 일단 뭐, 울산이 그야말로 중화학공업에서 뭐, 죽음의 강이라고 태화강을 이제 그래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생태의 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2 국가자원도 지정되고요. 근데 그 뭐 기본적으로 태화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태화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태화강 국가정원 뭐 가까이에서 있는 가장 큰 철새가 떼까마귀 또 그리고 백로류. 예. 근데 지금 그 떼까마귀 관련해 가지고는 뭐 한 20년 동안 매일 이소하고 또 기소와 이소 예, 예. 이런 것들을 뭐 관찰해 오셨는데 네. 특별히 뭐 변화가 있나요? 지금 거의 한 20년 같으면 그 데이터가 엄청날 건데. 예, 예. 그 이제 저 데이터 중에서도 가공한 데이터가 있고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 우리 로 데이터랍니다. 그렇죠. RAW. 그렇죠. 가공을 안 했다. 그렇죠. 날 것이죠. 네, 날 것이. 네. 왜 그게 좋냐면 그게 바탕이 되게 되냐면은 가공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이거 요렇게 해보자 많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가공 안 했는 데이터가 지금까지 이제 쭉 있죠. 이제 이것은 새가 언제 날라오면서 언제 가느냐, 그게 번식지로 언제 가느냐 이것 알아볼 뿐만 아니라 연년이 개체수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은 많이 왔다가 적게 왔다가 이래 됩니다. 이제 이걸 갖다 비교도 할 수 있고. 지금 평균은 몇 마리 오죠, 떼까마귀가? 겨울이 되면은 평균 지금 뭐 13만 마리라고 얘기하던데. 최대가 최대. 13만 마리입니다. 네. 근데 최하가 4만 마리부터 시작했죠. 그렇습니까? 네, 처음에. 네. 그래서 그 평균을 이래 내 보면은 한 전체적으로 하면 한 7만 마리 정도 되지만 7만 마리.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미 13만 마리의 맥심을 찍었다면은 그 밑에 이제 변화가 있으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그 질문을 잘 하셨는데 작년 10월 15일 날 왔는데 올해는 개체수가 엄청 줄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그래서 떼까마귀가 날아오는 수원시청하고 이제 쭉 꾸준히 교류를 합니다. 네. 그 이제 수원에서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한 약 3천 마리가 그 수원에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주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고 하는데 거기도 물어보니까 올해는 한 1,000마리밖에 안 왔대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울산에도 이런 그 우리 생태를 이렇게 지향하니까 조심스러운데 한 5만 마리 엄청 줄었습니다. 13만 마리에서 5만 마리가 되면 약 8만 마리가 안 온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예. 이 원인이 뭘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떼까마귀를 대상을 해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이 제가 처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 자료가 없죠. 그렇죠. 백지 상태. 네, 예, 백지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첫째 크게 기후 변화를 바탕에 깔고 네. 접근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이런 내용이라고. 그렇죠. 그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를 하는 큰 바탕을 깔고 하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을 예를 들어 비교하면은 이게 5월부터 얘네들이 저 북쪽 시베리아에서 번식을 합니다. 네. 번식 때 우리가 요즘 기온의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그렇죠. 현상으로 굉장히 추웠던지 추워가지고 알을 갖다가 산란을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추위가 며칠 되는 바에 얼어가지고 뭐 개체수가 마리수가 이제 보통 5개, 6개 알을 놓습니다. 근데 안 한 경우도 생겼을 것이 그걸 짐작할 수 그렇죠. 있고 또 크게 봐서는 또 우리 울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뭐 10년 이상을 내려오다 보니까 학습에서 오게 되거든요. 할아버지에 따라서 아버지가 오고, 아버지 따라서 아들이 오고, 아들 따라서 손자가 오는데, 네. 그 길을 안내해주면 가자. 네. 자기는 먹이가 풍부한데, 기온이 좋은데, 그 다음에 잠자리가 좋은데 가는데, 이런 변화들이 중간에 이렇게 오렌지하는 연결고리가 끊길 수도 있다. 이건데, 우리 울산의 중심에서 보면 두 가지가 할 수 있습니다. 울주에 주로 먹이 활동하러 많이 가는데, 지금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낙곡을 먹습니다. 떼까마귀는. 그런데 공포 사일레지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하얀 덩어리 있죠. 예. 예. 거인의 그 두루마리 휴지라고 얘기하죠. 예. 그것이 소사료가 되거든요. 소사료, 예. 소사료 비싸니까. 네. 그걸 참 뜯어가지고 그 뭉티기를 공포 사일레지 양이 증가하면은 그만큼 떼까마귀 먹이는 감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또 거기에 엎치는 게 그거로 그 위에 청보리를 재배를 해버려요. 네. 그러면 그 나머지 낙곡이 흙에 묻혀 있는 거 파먹는데
그거마저도 그 자리에다가 청보를 심으니까 그게 갈아엎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청보리는 또 소독할 적에 소독이가 빨간색으로 소독합니다. 때까마에 먹으면 죽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경험도 있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면 경험에 대해서는 가까이 안 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베리아 쪽에서 얘네들이 산란하는 곳에 어떤 학자들이 관심이 있으면 서로 교류를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추측만 하고 그걸 그 개체수가 적어지는 요인 중에 이런 것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야, 근데 떼까마귀를 관광 자원화도 시키고 앞으로 여러 가지 활용 방안도 많은데 사실 뭐 떼까마귀가 8만 마리가 줄었다는 게 충격적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시에서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10년 이상의 데이터 해보면 10월 중순쯤 와가지고 네. 4월 말에 다 떠납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늦은 거는 5월 한 10일까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발표를 떼까마귀가 한 마리도 관찰되지 않는 날로부터 해가지고 15일이 경과된 다음에 발표를 하죠. 네. 원래 떼까마귀 다 갔습니다. 뭐 4월 말에 4월 30일 같은 때 하는데 원래는 며칠 원래는 나왔죠? 4월 5일에 끝났어요. 4월 5일에 예. 완전히 끝나버렸네요. 그럼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관찰하신 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공기나 마신다 이게 오니까 오지 뭐 그 관리할 필요가 있나 그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이 주기도 안 하죠. 그게 뭔가 보탬을 줘야 자기 이 번식지가 번식을 해올 건데 지금 3, 4월 때 떼까마귀 암놈이 굉장히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곧 올라가면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쪽에서 산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울산에서 우리 울산에 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내려왔다 올라갈 적에 보약이라도 한지 안 주니까 힘이 떨어지죠. 물렁물렁해져요. 네. 칼슘도 없고 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떼까마귀는 소화시키지 않은 걸 토해냅니다. 그걸 펠렛이라는데 네. 펠렛을 갖다가 수집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특히 노란 고무줄 이것이 3월달 되면은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면은 3월에 봄비가 오면은 노란 고무줄이 아스팔트에 있으면 그것이 지렁인 줄 알고 단백질을 먹기 때문에 먹습니다. 꾸역꾸역 먹으면 꿀꿀 하잖아요. 근데 소화를 못해서 도로 토해냅니다. 야, 다행히 토해낼 수 있어서 네. 다행이네요. 아니면 그래서 뭐 꽉 찰 건데. 네, 비닐끈 왜 그 아스팔트에 이렇게 이염새 한다고 이렇게 라바 고무를 이렇게 고무. 이용된 그런 고무 많이 씁니다. 칭칭한 비닐끈인데 이런 게 소화되지 않으니까 토해내가지고 그걸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은 한 3월 달쯤 돼가지고 어차피 준다고 하면 한 2월부터 서서히 좀 먹이 주기 그게 낙곡이니까 도정하지 않은 벽 이런 걸 좀 뿌려 놓으면 도움이 많이 안 되거나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관광 자원화 시키려고 하면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될 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두름이나 아니면 강원도 철원 또 아니 주남 젖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농가에 예. 수술을 아예 그냥 하지 않는 예. 정도의 그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냥 놓아두기도 하고 뭐 일정 부분 또 뭐 그냥 놓아두기도 해서 그야말로 풍부한 먹이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두름이나 아니면 흑두름이 또 두루미들이 많이 온다고 하던데요. 또 그게 자체가 또 관광 자원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앞으로 많은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또 인간들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되는데 좀 울산이 박하네요. 돈은 굉장히 많은 도시라는데. 박한다는 표현은 좀 떼까마귀. 잘하신 되게 박합니다. 이거 시베리아로 소문나면 또 안 오잖아요. 안 오겠죠. 근데 일본의 사례를 잠깐 그렇죠. 말씀드리면 일본에 아무튼 일본 홋카이도 잘하죠. 쪽에 보면은 겨울에 학이 오면은 축산업이 그 거름을 그 한 곳에 모아둡니다. 그러면 두루미가 그걸 띠져요. 그러면. 네, 그럼 동네 어귀에 골목길 가면 두루미가 마주칩니다. 네. 이 나라 가도 안 해요. 그 자체가 관광 상품이죠. 그렇죠. 이점이
시가 유명하죠. 예, 이즈미 밑에 이제 겨울에 아, 그렇습니까? 제두루미하고 제두루미. 흑두루미가 흑두루미. 오는데 저 위에 두루미가 옵니다. 그래서 예. 그 관광이나 가는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뭐 괜찮지만 또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 터세가 돼가지고 터세가 새끼 듣고 내려가지고 또 답수시키니까 날아갔다는 그 동네 어귀 가면은 자주 만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연스러운 관광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황새를 또特세화 시켜가지고 일본 또 엄청나게 예, 관광 자원화되고 또 거기 있는 살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황새가 나는 그 도시에 있는 살이 굉장히 비싼 살인데 황새살이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자원을 또 이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네. 하는데요. 아주 박하다 그러니까 참 걱정이네요. 지금 7, 8만 마리가 지금 뭐 떨어졌다고 하니까 좀 걱정인데 앞으로 저도 그래요. 맨날 아침에 이렇게 그 외가리 같은 거 외가리는 그래도 대형종이잖아요. 예, 덩치도 크고 예. 야 우리가 봐왔던 이 외가리가 향후 한 30년이나 50년 정도 되면 우리가 황새를 보아왔던 게 지금 개체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야 외가리조차도 이거 좀 볼 수 없는 새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대책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먹이를 좀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만들자라고 하는데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백로류 여름 철새 같은 경우에는 이 근본적으로 저 위에부터 진단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울산에 제비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이것도 한 2, 3년 전부터 제비가 나타납니다. 첫째, 제비는 대기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화학공단에서 올리는 아황산가스라든지 비를 만난 황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물에 들어가면 그 고기들이 부활을 못 하죠. 그럼 자기 먹이가 없기 때문에 안 옵니다. 네. 근데 다행히 제비가 나타나니까 대기질은 좋다 이거죠. 비가 와도 산성비는 아니다 이거죠. 네. 그 산성이 내려가지고 태양을 비롯하는 우리가 5, 6개 강에서 지금 물고기들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먹이가 풍부하니까 7종이 외가리, 중대백로, 중백로, 새백로, 황로, 해오라기, 흰날개 해오라기 이렇게 덩치 크기 순으로 됩니다. 그게 크기 순이니까 입도 그 크면 크고 적으면 적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큰 새는 지금 말씀하신 외가리는 좀 깊은 물에 키가 크니까 네. 깊은 물에 큰 고기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뭐 흰날개 해오라기 제일 작은 거는 그 우리가 말하는 여울 같은 데 다니는 작은 고기들 이런 거 먹거든요. 그래서 잘 고구로 돼 있는데 떼까마귀가 이제 저렇게 개체수가 줄어들고 번식지로 가는 시기가 상상도 못하게 빨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10월달 갔다가 조심스럽게 조마조마합서 한번 기다려 봐야죠. 만약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뭐 유럽 쪽에는 이 떼까마귀가 없죠. 우리 네, 그 중국이나 몽골이나 이제 우리 일본, 우리 한국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세계적으로 이제 보고된 그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건데 아마도 그런 한시적인 제가 만약에 앞에 이야기한 산란 시기에 뭐 굉장히 추웠다든지 그래서 알을 갖다가 이렇게 보통 때 같으면 뭐 2, 3일 되는데 일주일이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얼어가지고 터졌다든지 동사하다. 예, 동사든지 이제 이런 계절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새끼를 보아했을 때는 이제 그 위에도 봄이 지나가 여름이 오니까 괜찮은데 그런 것이 저는 항상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올 10월에 얼마만큼 많이 복원이 될 수 있을까? 이제 된다면은 만약 된다면은 우리 울산 시민도 떼까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강좌를 더 늘리면서 공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생태 관광을 하면은 이미 우리가 활용하면 됩니다. 개체수 그래 많이 온다면. 네. 근데 이것을 좀 우리 지역민이나 우리 울산 시민들이 좀 마해가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어떻겠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떼까마귀에 대한 인식 개선, 네. 인식 개선 작업도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저는 생물학자지만도 네. 현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없는 뭐 허황된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활용해서 우리 울산을 떠나는 사람이 없게끔 지금도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있으면 그래서 무슨 떼까마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떼까마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공예품을 만든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어느 뭐 생물학자에서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같이 이 데이터는 공유해가지고 어떤 기회가 되면 이렇게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활용할 수 있고 또 다른 대학에서 이걸 전공하는 어떤 뭐 조를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해가지고 이제 꾸준히 이제 밝힐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떤 결과를 좋게 나타나는 이게 도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떼까마귀 빵도 만들 수 있고 네. 또 떼까마귀는 검은색이니까 실탁하는 개념보다 검은색은 우리가 결혼할 적에 까만 양복 입으셨죠? 그렇죠. 까만 양복 지혜입니다. 지혜. 그게 태양을 까마귀로 하듯이 그것도 지혜입니다. 밝게 한다. 네. 이제 이런 의미로서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까마귀 소리 자기의 고유의 음성인데도 그걸 우리의 관점에서 실탁하는 그렇죠. 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특히나 우리나라는 네. 까마귀를 이제 흉조라고 하는데요. 그 일본 같은 데 가면 뭐 굉장히 뭐 맞아요. 까마귀 카라스라고 동네마다 까마귀 소리가 뭐 엄청나고 특히 도쿄 가면 엄청납니다. 또 몽골은 또 뭐 그야말로 그 징기스칸을 살린 새라고 네, 해서 네, 네. 굉장히 좀 많이 높이 치고 하는데 그럼 떼까마귀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백로는 좀 어떻습니까? 울산에서의 백로. 백로는 뭐 변동이 네. 급격한 변동은 없습니다. 아, 지금 그렇습니까? 오늘 5월 6일 오늘 아침의 기준으로 봐서는 5시 1분에 날아갔습니다. 이소를 했습니다. 잠자리에서 먹이 들어가는 네네. 시간인데 점점 빨라지죠. 해가 일찍 뜨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세 번째로 1000마리가 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꾸준히 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네. 예예 올라오는 중입니다. 올라오고 있는 중이. 예, 외가리는 크기 때문에 한 2월부터 이렇게 오면은 얘네들은 백로는 거의 재색깔이 없는 흰색은 이제 백로를 했을 때 얘네들은 늦어도 한 4월 중순부터 이제 올라옵니다. 지금 한참 지금 남산에 둥어리 그 수리한다고 나무 가지 물을 놨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보면은 전체적인 성조, 다 큰 성조가 결혼을 해가지고 알을 깔 수 있는 성조는 한 3,000마리. 3,000 그러면 마리. 1,500상 네. 정도 되죠. 그러면 그 연예인들도 한 5개 알 놓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 빼고 한 3만 하더라도 이 계산이 되는데 작년과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고 마리수를 하려면은 적어도 8월 말 되면은 기존 있는 성조 플러스에다가 나오는 성조를 해버리면은 원래 얼마 깔리는가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을 했어요. 유출을 시키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데이터를 이제 다 갖고 계시는데. 네. 근데 지금 그 백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색화된 지금 일부 개체들이 많죠. 외가리도 마찬가지고. 그 그 추운 겨울에 그 견디고 있는 거 보면 좀 안쓰럽긴 한데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그 특색화돼 가지고 겨울을 견디는 여름철새. 1월 달에 제일 춥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1월 달에 보면은 약 평균 100에서 150마리 정도가 그거는 또 그 연도마다 좀 틀립니다. 네. 그 해 추우면은 좀 내려갔다가 뭐 내려갔다 저쪽에 뭐 마닐라 섬까지 내려가고 안 가고 약간 남해까지 내려갔다가 제주도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100에서 150마리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덩치가 큰 놈이 오래 버팁니다. 네. 외가리나 중대백로. 그 덩치가 적은 거는 새백로가 생각 외로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첫째 울산에 강이 안 온다. 얼음 열매는 먹이를 못 구하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데 강이 오는 날이 별로 없다. 그리고 얘네들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1월달 제일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잠자리에서 일찍 물에 들어갑니다. 조격을 한다는 이야기. 예, 조교. 예, 예. 맞습니다. 조교는 기온보다 수온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아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온을 올리네. 네, 그게 물에 들어가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게 온몸이 열기 올라오니까 그걸 반씩. 아주 그래서 지혜로? 함부로 새를 갖다가 옛날에 새대가리를 하면 안 되겠네. 그런 하면 안 됩니다. 조두. 아니 반신욕하는 예. 이유가 그 네. 이유네요. 그 체온을 원리를. 체온을 좀 높이려고 하는 예. 그런 게 있네요. 그 저는 항상 외가리 같은 거 보면은 보통 영리한새가 아니다. 이런 생각하죠. 예. 그렇죠. 아니 그 사냥하는 모습을 봐도요. 그 외가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해요.
저도 이게 뭐 사진을 찍기도 예, 하지만 많이 보셨으니까 예, 현장에서 많이 보면 굉장히 강인한 새다. 뭐 심지어는 뭐 큰 숭어를 그야말로 예. 그냥 막 부리로 예. 쿡 찍어서 그냥 그 우리가 스테이크 찍듯이 예, 예. 찍어서 이제 하기도 또 머리도 좋더라고요. 그 순간에 보셨죠? 패대기 치는 예, 거 이렇게 목을 이렇게 S자로 꾸깁니다. 왜? 순간적으로 가솔 붙여가지고 쫙 그렇죠. 뻗으면은 가소에 붙어가지고 세게 찌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찌르는 것도 있지만 몇 번 타격을 주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또 오르면은 그때 또 잡고 네. 아주 또 머리가 좋더라고.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철새 중에서는 예. 뭐 대표적인 게 떼까마귀. 예. 그리고 수원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예. 수원은 갑자기 떼까마귀 때문에 한번 엄청 놀랬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예.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때쯤 우리는 우리대로 뭐 여러 가지 뭐 고용 창출, 뭐 차에 예, 새똥을 닦아주는 그런 고용 창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보다는 뭐 수원보다는 훨씬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 자원화 시켜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제 개체가 안 줄게 하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네요. 그 외에 울산 철새 중에 뭐 특별히 야, 이 재밌는 뭐 이런 이야기다, 이런 철새도 있다, 이런 게 있나요? 예, 원래 같은 경우에 이제 큰 고니가 큰 거니. 예, 큰 고니가 한 10마리 뭐 상으로 치면은 한 마리씩 오는 것도 경우도 있지만 한 10마리 정도가 관찰됐습니다. 제법 많이 왔네. 예. 이제 갈수록 느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주로 보면 나간소 다운동하는 나원수 있죠. 예, 예. 베리끝. 예, 베리끝. 베리끝 때 이게 섬이 이렇게 그걸 하중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 그렇죠.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네. 고개에 먹이가 되는 갈대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1월달부터 시작하면 거기 삭이 올라옵니다. 물속에서. 그걸 부드러운 삭을 먹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죠. 근데 찾아오는데 또 순환도 당합니다. 그 좀 슬픈 이야기 있더라고요. 예, 낚시줄에 낚시꾼들이 배 낚시를 갖다 잘 챙겨가 처리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이렇게 날개가 걸려가지고 구조작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구조해가지고 살렸습니까? 예, 지금 이거 날개가 좀 골절된 걸 접합시켜가지고 또 난리 보내주기도 하고 이러하죠. 예. 말 나온 김에 낚시 좀 한번 이야기하면요. 낚시줄에 그 외가리가 발을 이렇게 꼬여가지고 낚싯줄에 걸렸어요. 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번 여기 계속 심리 대박교 쪽에 날아오는 외가리가 있었는데 정말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걸 뭐 한 3달 내에 계속 아침에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걱정했는데 결국 어느 순간 안 보이더라고요. 뭐 물어보니까 갑자기 열이 이렇게 오르면 체온이 오르면 뭐 목숨 잃기도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우리 사모 대수에 보면은 낚싯줄에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치유돼 가지고 이렇게 발가락이 없이 그렇죠. 있는 개체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낚시하는 부위라든지 또 사진 하시는 부위라든지 하면은 큰 고니 같은 한 번 이렇게 물에서 날아가는 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뭐 날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좀 자제한 것도 이번 기회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울산이 뭐 철새 이동 경로 네트워크 지금 뭐 등재한다고 FNS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 물론 뭐 국제 여러 가지 기관이나 기구라든지 이런 데 뭐 등재되면 좋고 한데 사실은 좀 실제적으로 새한테 좀 이로운 부분 또 실제적으로 새에게 우리가 또 뭐 공존을 청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좀 역할을 좀 해가지고 개체수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시에 좀 바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뭐 시나 우리가 하면은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새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이동 경로에 2개가 있습니다. 서해안 쪽에는 주로 도요새 종류가 많이 갑니다. 갯벌에 갯벌에서 먹이하는 그 종류고
우리 이제 이쪽에 동해안 쪽으로 오면은 두루미라든지, 네. 그 다음에 떼까마귀라든지 이것이 이동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생활직에 무슨 세계적인 해가 있으면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는 졸업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독자적으로 우리는 그런 새가 안 온다. 그럼 그런 새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단체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런 새는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서해안 쪽에는 그런 새고 우리 동해안 쪽에 이런 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단체를 하면 안 되는데 이쪽에서 규정을 해보면 혹시 도요새 오나 안 온다. 그럼 억지로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전에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호주까지 가는 그 보면 주로 그분들이 하는 거는 도요류에 대해서 갯벌에서 먹이 사는 그런 새 중심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올 수 있나?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독자적으로 백놀이라든지 떼까마에 대해서 우리가 협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그거에 너무 천착한다. 그렇죠. 우리는 환경이 먼저 가지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자기네들이 우리 협회 좀 가입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 환경에는 그거 안 하고 나는 그 생물학자라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좀 국제기구나 뭐 국제 무슨 이런 데서 좀 뭐 등재된다든지 뭘 하면 굉장히 좀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에 대한 강박관념. 그렇겠죠. 그런 게 좀 있네요. 너무 쓴소리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네. 많이 있지만. 예, 많이 있어도 좀 참을 땐 참고 이렇게. 저 철새 관장으로서 또 역할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리고 뭐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울산 철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또 말씀드렸고 또 개체수의 변화라든지 또 기후 위기 또 기후 환경, 지구 환경 변화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철새 홍보관 관장으로서 네. 마지막으로 뭐 꼭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예. 하는 말씀 있으면 마무리 좀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저는 철새, 우리 이 이름이 철새 홍보관입니다. 예. 근데 철새로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하면 철새 홍보가잖아요. 네. 철새로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 네. 이건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천착할 필요는 없다. 철새는 생물학적 철새도 있지만도 우리가 문화적인 철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철새로 가지고 우리 울산을 전국에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렇게 크게 폭을 봐야 되거든요. 네. 우리 뭐 남구에서 이거 운영한 데서 남구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 더 나아서 우리나라를 알릴 적에 그렇게 폭을 좀 시민들도 크게 갔으면 좋겠고 철새 홍보관에서 뭘 하느냐 하면 꼭 어떤 생태관이나 전시관처럼 죽은 거 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민을 전부 다 철새 박사를 만들어야지. 네. 그래야 우리 울산을 알릴 수 있죠. 그렇죠. 어떤 몇몇 사람이 해가지고 소임자에 의해서 알리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철새 홍보하자 돼가지고 우리 울산을 이렇다 알리면 좋겠나 싶어서 좀 철새 홍보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확대, 소위 말해 스펙트럼을 좀 넓게 가지려면 네. 요거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고 하는데 그 이제 우리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우리 시민들도 각자 동참해가지고 같이 공존하는 방법을 갖다가 하고 또 같이 키운다는 생각을 하면 참 좋겠다. 특히나 이 홍보관이 우리 사무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무라 가면 우리가 무거 신복 사무 해가지고 옛날에는 사막촌에 했거든요. 네. 이거 다 습지입니다. 네. 그래서 와와 공원이 옆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와 철새 홍보관으로 언제든지 와 되잖아요. 카몬이네. 축하한다. 네. 환영한다. 반갑다. 와와 언제든지 네. 철새 홍보관. 네. 이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 모토를 하는데 그렇죠. 앞으로 이거는 어떤 개인 것이 아니죠. 소임자 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시민 전부 하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항상 가까운데 많이 찾아주시고 또 궁금한 데 있으면 물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나가지고 박사님이시니까. 말씀드리겠다는 그렇죠. 말을. 하여튼 뭐 울산 생태 도시 울산으로 예. 자리매김하는데 큰 천병 역할을 하고 예, 있다는 말씀이고요. 예, 예. 또 철새 홍보관은 또 시민들하고 같이 또 어울려서 그야말로 그 뭐 이 조류를 조금 뭐 학습하는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문화적인까지 그렇습니다. 스펙트럼을 좀 넓히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예, 지금까지 우리 철새 홍보관 관장님이시면서 조류생태학 박사님이신 김성수 관장님하고 울산 철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